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이 구절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시 진달래꽃을 지은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월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시인이고 그리고 본명은 정식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출생을 했고요. 스승 김억의 영향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에 창조의 낭인의 봄을 포함해서 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등단을 했습니다. 이별과 그리움에서 비롯되는 슬픔, 그리고 눈물, 정안 등을 주제로 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여성적인 어조로 전통적인 율격과 향토적 정서의 바탕을 둔 서정시를 주로 썼습니다. 시집으로 1925년에 간행된 진달래꽃이 있고 접동새, 산유와 초혼, 가는길 등의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소월은 요절한 시인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뒤에 염세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그리고 1934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진달래꽃 1연부터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이 시는 이별을 가정한 상황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나를 보는 것이 몹시 거슬리게 싫어서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원망의 말도 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보내주겠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일련의 나는 시적 화자로 시인은 아니고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자세를 가진 주체입니다. 여성인 화자를 내세워서 여성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시의 의미를 간절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행에 가실 때에는 이 구절을 보면요. 지금 이별의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신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이별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순종과 체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유교적인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지닌 인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싫어서 고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내면의 고통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운율을 보면요. 나보기가 이름보, 역겨워 이음보, 그리고 이행에 가실 때에는 이름보, 이렇게 일행과 이행이 3음보로 되어 있고요. 삼행을 보면 말없이 이름보, 고이본의 이음보, 들이우리다 3음보, 이렇게 3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일행은 이음보, 이행은 1음보, 삼행은 3음보를 배치해서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해서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행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삼행에 말없이 고이본의 7글자, 들이우리다 5글자, 이렇게 7오조의 음수율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3음보의 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요를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음보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3음보죠. 이렇게 민요에 3음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3음보를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행의 끝에 보면 종결음이 우리다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우리다를 이연과 사연의 끝에도 배치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가구 내 음악적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서는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이별에 화자가 체념하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이연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절을 넘어서 화자는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떠나가는 님의 앞날을 축복하려는 자세마저 보여줍니다. 영변의 약산은 평안북도에 있는 영변 서쪽에 있는 산인데요. 진달래꽃 절경으로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진달래꽃을 아름따다가 님이 떠나갈 길에 뿌려서 님의 앞길을 축복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달래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꽃은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소재로 시적 화자의 분신이면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아름다운 진달래꽃은 화자의 님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에서는 진달래꽃을 들여밟고 가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진달래꽃은 자기 희생적 자세와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순종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소재입니다. 진달래꽃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붉은색은 떠나는 님을 잡을 수 없는 무력한 여인, 전통적인 여인의 한을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사랑인 진달래꽃을 밟고 가면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슬픈 호소라고도 볼 수 있죠. 화자는 떠나는 님을 축복할 정도로 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 이 아름은 꽃의 양을 나타내는데요. 추상적 개념인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이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싫어해서 떠나가는 님에게 원망은커녕 꽃을 뿌려서 임의 앞길을 축복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산화공덕의 전통을 계승한 겁니다. 산화공덕은요,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꽃을 뿌리면서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꽃을 뿌려서 임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뿌리는 행위는 향과 도솔과의 산화 공덕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달래꽃은 이별하는 님을 축복하는 도구인데요. 이별을 오히려 축복처럼 대하는 역설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연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참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을) 보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떠나가는 임에게 화자가 뿌린 진달래꽃을 사뿐히 눌러 밟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라고 한다면 떠나가는 님이 밟고 가는 것은 바로 화자의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밟고 가는 것은 임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태도를 통해서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별의 슬픔을 임에 대한 축원의 정서로 바꾸고 있는 거죠. 사뿐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발을 내딛는다 라는 뜻이고요. 들여밟고는 지르밟다 라는 방언형인데요. 위에서 내리눌러 밟고 라는 뜻입니다. 사뿐이라는 단어와
지려밟고라는 단어는 서로 의미상 모순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사뿐이는 나 걱정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 임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지려밟고, 이 부분은 당신이 떠나면 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뿐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즉 화자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떠나면 화자가 많이 고통받고 상처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가지 말라는 만류의 우회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년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떠나는 임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임을 위해 희생하려는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임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화자의 인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연이 3년입니다. 다음 사연을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1년이 변형되어서 마지막 연인 사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해서 배치하는 기법, 즉 처음과 끝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미상관이 쓰여서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시적으로 완결된 느낌을 줍니다. 1년이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맹을 보면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임이 떠난다고 하니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올 상황인데 눈물을 꾹 참고 울지 않겠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서의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감내하는 그 이면에는 이미 떠나면 속으로는 몹시 울 테니 제발 떠나지 말아 달라, 그런 만류의 태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A불비의 정서가 표현되었는데요. 속마음을 감추고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견디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행위는 떠나는 임에 대한 배려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의 우회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떠나는 임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인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임과의 이별로 슬픔이 너무 크지만 겉으로는 깊은 슬픔을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시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몹시 슬플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화자의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면서 눈물을 참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고 보이는 겁니다. 반어법을 사용해서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복잡 미묘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여기에서 부사인 아니는 서술어인 흘리우리다를 꾸미고 있는데요. 흘리우리다 바로 앞에 와야 하는데 명사인 눈물 앞으로 위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치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에서는 화자가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따른 슬픔의 정서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축복이라는 태도로 승화시킴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로는 고려가요인 가시리와 서경별곡이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작품의 공통적인 사항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별로 인한 정한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주제가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운율은 대체로 삼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사랑의 감정이나 이별의 애달픔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작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리의 화자는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냥 보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경별곡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떠나는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을 싣고 갈 사공을 원망하면서 간접적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질투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떠나려는 임을 붙잡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떠나는 임을 축복하면서 슬픔을 감내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화자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반면에 서경별곡의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계승하고 있는 시가로는 이 작품 이외에도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 그리고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 고려시대 정지상이 지은 한시, 송인, 조선시대 황진예의 시조, 그리고 민요인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진달래꽃의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달래꽃의 주제는 이별의 정함과 그 승화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1번을 보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2번을 보면 여성적 어조를 통해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입니다.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 전통적인 정서를 민요적 율격인 7호조 음수율과 그리고 사문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 시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이음보, 이행은 이름보, 삼행은 사문보 이렇게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해서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사연 끝에 종결어미 우리다를 반복을 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요. 마지막 연인 사연에 이련이 반복되어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면요. 단어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만족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